자, 이번 영상은 10.4에 있는 Comparison Test,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급수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급수 판정법. 급수 판정법 중에 적분을 이용한 적분 테스트, 적분 테스트를 이용한 피급수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교 판정법이란 것과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더 급수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 이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판정을 판단하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급수 전개했을 때 그 급수 전개를 어떤 함수로 취급할 수 있느냐,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명제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어떤 정리의 과정과 그것이 얘기하는 결론을 정확하게 스테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비교 판정법은 뭐야? 비교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다. 자,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를 만났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조건은 뭐냐면, 자, 어떤 AN, BN이 어떤 라지 K, 그러니까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N이나 BN이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항은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즉 AN, BN에 대해서 난 네거티브.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아니면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BN의 급수가 수렴하면 AN에 대한 급수는 수렴하고, 또는 AN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면 BN에 대한 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어떤 비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부등식 비교를 통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비교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을 하면 여기 있는 조건이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얘가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얘가 수렴이므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B1, B2, 점점점. 자, 어떤 특정한 라지 K항 이후로 AN과 BN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라지 K까지는 더해. 그리고 시그마 K가 라지 K 더하기 1, BK.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렴하니까 일단 첫 번째 항부터 라지 K항, 얘도 결국 유한항이죠. 유한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값인 거야. 그리고 얘도 하나의 값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수렴이니까. 따라서 얘가 알파가 되는 적당한 실수값 알파가 존재하는 거지.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수렴하니까. 자, 이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N과 BN이 라지 K항, 유한항을 제외한 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AN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라지 K항까지 더하고 라지 K항 더하기 1부터 어떤 특정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부분합 SN이라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SN이란 새로운 수열, 부분합 수열, 얘는 유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얘가 왜 유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어떤 유한항을 제외한 K,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항상 여기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 그죠? 여기 있는 AK는 BK보다 항상 작아야 돼. 뭐 라지 K항 이후에. 따라서 얘가 수렴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든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유계이다. 왜? 뭐 때문에? 여기 있는 S의 절대값이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있는 실수 알파라는 것에 바운디드 되기 때문에 얘는 유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때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가정에 의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N은 0보다 커. 언제? 특정 라지 K항 이후부터는 얘가 0보다 큰 것이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분합 SN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k k 더하기 1 계속 양항만 생기기 때문에 계속 0보다 같거나 큰 넌 네거티브 항만 생기기 때문에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항값이 커지게 되는 거지. 이것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항 수열 얘는 유한항을 제외하면 증가 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b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 a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고 싶은데 수렴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an에 대한 급수를 여기 있는 sn에 대한 부분합으로 표현했죠. 즉 급수의 수렴성은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항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부분항 수열이 6A이고 증가 수열이다. 즉 여기 있는 거를 1번, 여기 있는 거를 2번이라고 따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1, 2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려는 부분항 수열 얘는 수렴 수열이고 왜죠?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 또는 모노톤 스퀘ન્스 시어렘이라고 하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얘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bn이라는 이렇게 크게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부분의 급수가 수렴하면 그 작은 부분의 급수도 수렴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음수가 되는 게 없으면 돼요. 어떤 거?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넌 네거티브이기만 하면 여기서 증가 수요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노톤 컨버전스 시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명제를 증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넌 네거티브의 조건은 그런 의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 판정법을 급수를 판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3분의 2라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라고 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설명했던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면 물론 이것에 대한 수렴 발산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적분을 실시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값을 봤을 때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고 얘는 상수구나. 그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불필요한 이 부분이 더하기로 돼 있어.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걸 생각할 건데 이런 분수꼴에서 값을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분모에 있는 값을 더 가볍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얘는 n제곱분의 1이야. 자, 여기 있는 건 다 양항이죠. 왜냐하면 자연수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시그마 n제곱분의 1 얘는 수렴해요. 왜죠? P급수 판정법.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하고 따라서 주어진 2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3분의 2 얘는 수렴한다. 왜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분모가 더해지는 꼴이면 분모가 더해지는 꼴이면 분모를 좀 가볍게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형태의 급수를 만들어서 수렴 발산을 판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시그마 2n제곱 빼기 5n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꼴이어서 여기 있는 값을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빼기 꼴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큰 대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은 이렇게 분모가 더하기 꼴이면 일부를 더하지 않아서 더 큰 대상을 만들어 오면 판단하기 쉬운데 이렇게 빼기 형태일 때는 더 큰 대상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밑에 있는 극한 비교 판정법이란 걸 이용하면
이런 형태를 판단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어서 이 비교 극한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비교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극한이란 걸 이용해서 극한 비교 판정법이란 걸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조건을 잘 따지자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N과 BN이 어떤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무슨 얘기야? strictly positive. 완전 0보다 커야 돼. 순양의 항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비교 판정법과의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볼까? 비교 판정법에서는 non negative면 괜찮았죠. 즉 0 값이 되는 항이 있어도 괜찮았는데 극한 비교 판정법을 설명하려면 항상 0보다 커야 돼.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strictly positive가 되어야 여기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면서 여기 있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선생님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건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도록 해요.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bn분의 an이 극한이 c인데 그게 0보다 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 c는 하나의 유한한 확정값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c가 있어, 0이 있어. c가 0보다 커. 그러면 0과 c 사이에는 항상 적당한 실수와 c보다 큰 적당한 실수 m이 존재해요.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인 실수 이것에 대하여 이때 얘와 얘는 전부 다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정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c 이므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당한 라지 n, 굉장히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그 라지 n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즉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어떻게 되냐면 그 라지 n보다 큰 항 번호 n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bn과 an은 어디에 있냐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건 선생님이 차후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n은 뭐라 그랬지?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n은 0보다 커. strictly positive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얘를 bn을 여기다 양변에 곱하면 bn 곱하기 an 라지 m의 bn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0보다 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시그마 bn이 수렴이면 무슨 얘기야? 이 부분이 수렴하면 결국엔 뭐야? 이 라지 m은 상수이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면 여기서 얘가 수렴한다. 왜죠? 위에서 얘기했던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또한 얘가 발산하면 무슨 얘기야? 이 부분이 발산하면 얘보다 큰 얘도 발산한다. 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랑 얘의 수렴 발산은 both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한 거예요. 즉 수렴 발산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strict positive라는 조건 때문에 이 bn을 곱할 수 있고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따라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비교 판정법과 극한 비교 판정법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 있는 y 왜 이렇게 되냐, 여기 있는 극한이 C로 갈 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an, 극한이 C야.
얘를 입실론 델타, 입실론 논법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지 n이 존재해서 뭐라 얘기할 수 있어? 얘를 만족하는 유한항을 제외한 n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bn과 an과 c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을 입실론으로 정의한 거잖아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입실론 양수가 임이기 때문에 입실론을 여기서 얘기했던 c가 0보다 크잖아요. 얘를 2분의 c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를 택했을 때 적당한 얘가 입실론으로 corresponding 되는 뭐가 존재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입실론으로 만들어지는 유한항, 얘를 제외한 모든 항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c 빼기 입실론 bn분의 an c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n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입실론을 뭐라고 했냐면 2분의 c라고 했어. 얘를 2분의 c, 2분의 c를 넣으면 값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c를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큰 값이고 얘도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선생님이 small n 얘를 large m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즉 이렇게 되는 small m, large m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 극한이 c로 수렴하고 c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미 입실론을 그 c의 반으로 잡으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런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는 뭐이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언제? 비교 판정법에서는 뭐이면 뭐이다, 뭐이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술하는데, 여기 있는 비교 극한 판정법에서는 both converge 아니면 both diverge 이렇게 both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상의 차이가 뭔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비교 판정법 할 때는 여기 있는 부등식이 있죠. 자, 이 부등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결국에는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등식이 나오죠.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차이점이 뭘까? 여기 있는, 자, 다시. 여기 있는 부등식과 여기 있는 부등식의 차이점은 뭐다? 여기 있는 부등식은 AN과 BN이 어느 한쪽에 있는 거예요. 즉 BN이 완전 큰 거지. 또한 AN이 완전 작은 거지. 근데 여기서는 BN이 AN보다 완전 커. 라지 M이 곱해져 있을 때는. 근데 이걸 다른 방면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BN은 AN보다 완전 작아. 스몰 m이 곱해져 있을 때는. 즉 여기 있는 비교 판정법에서는 BN이 완전 큰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BN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AN이 발산하면 얘가 발산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BN, AN, BN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섞여 있어.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한쪽이 수렴하면 나머지도 또 수렴해야 돼. 그 얘기가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해야 돼. 또한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지. 또한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 즉 both, 컨버지와 다이버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등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기 때문이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야? 얘가 strictly positive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이 AN, BN에 대한 부등식을 한 방에 유도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실제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팔로잉 시리즈에 대해서 컨버지 하느냐, 다이버지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극한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빼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을 직접적으로 쓰긴 힘들어. 근데 자, 얘는 최고차항이 1차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걸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5n 빼기 1분의 5. 이 수열과 뭘 비교할 거냐면 n분의 1을 비교해. 자, 얘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 극한은 1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극한이 1인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0보다 커. 이것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시그마 여기 있는 분모꼴에 있는 n분의 1 얘는 발산하죠. 왜 발산하죠?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해. 따라서 시그마 5n 빼기 1분의 5 얘는
발산한다. 왜죠?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 극한이 이렇게 생긴 일반항 쪽의 극한이 1로 가. 0보다 크면 어느 한쪽에서 발산하면 어느 한쪽도 발산해야 되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 표현이 보스였어요. 따라서 얘가 발산함으로 얘도 발산한다. 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3번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면 그럼 결국에는 n분의 1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면 발산한다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얘의 수렴 발산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이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상수 2로 정확하게 수렴한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선생님 설명할 얘기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급수 판정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얘를 선생님 다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런 게 계속 무한히 계속 되겠죠. 근데 얘보다 더 큰 대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자, 얘는 어차피 1이죠. 근데 여기 있는 분모는 2 곱하기 1이지. 2 곱하기 1이라서 얘를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생각하면 3 곱하기 2죠. 3 곱하기 2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보다 더 큰 거. 자, 더 큰 걸 생각하려면 분모 값을 줄여야겠죠. 3 곱하기 2인데 그거를 2 곱하기 2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 이 부분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보다 더 큰 대상, 즉 분모를 작은 걸로 가져오면 4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보다 더 작은 거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엔 얘는 뭐냐면 그 다음은 2의 4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이런 것보다 항상 여기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야? 기하급수죠. 얘는 결국에는 수렴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결국엔 뭐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죠? 1 더하기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1 빼기 2분의 1분의 1 즉 얘는 하나의 3 값으로 수렴한다. 즉 얘는 수렴한다. 뭐 때문에? 비교 판정법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수렴하는 걸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문제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풀기 위해서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1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어. n제곱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n의 ln n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5분의 n 곱하기 1 더하기 n의 ln n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2차 근데 2차인데 ln n이 하나 더 곱해져 있어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뭐였어? 극한이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0보다 커야 극한 비교 판정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슨 얘기? 극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명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극한 비교 판정법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 있는 가정까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즉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스트릭틀리 포지티브인 AN, B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극한이 C가 아니라 지금처럼 무한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무한대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an이 발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 자, 어떤 급수가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증명했죠?
굉장히 큰 이미 라지 m이 존재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유한항,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유한항을 제외한 모든 항 n에 대해서는 뭐야? bn분의 an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미 굉장히 큰 얘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bn이나 an은 스트릭트리 포지티브. 완전 순양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얘이므로 an은 m 곱하기 bn.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얘가 발산해. 그럼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 뭐에 의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죠? 비교 판정법을 이용했다는 거야. 즉 여기서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슨 얘기야? 얘 분모에 있는 게 발산하면 얘도 발산해. 근데 얘는 뭐예요? 주하급수죠.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발산하잖아. 즉 얘가 발산함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n제곱 얘 1 더하기 ln의 n 얘도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해. 자, 우리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C로 수렴해야 되고 걔가 0보다 컸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0으로 수렴했다면 이 부분에서 바뀌는 게 뭐냐면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유한항을 제외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얘가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는 입실론보다 항상 작아. 그리고 0보다 커. 왜? 얘는 스트릭틀리 포지티브이기 때문이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입실론 bn.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극한이 0으로 갔다면 가정이 뭐야? 여기서 생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무슨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 있는 bn도 수렴한다. 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 비교 판정법이 굉장히 강력한데 어떤 0보다 큰 C로 수렴해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무한대인 값을 가져도 사용할 수 있고 0으로 수렴해도 사용할 수 있다. 언제? 단지 AN, BN이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스트릭트리 포지티브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뒤에 있는 1, 2, 3, 4 TF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뭐야? 이렇게 크기 비교가 가능하면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얘는 뭐예요? 전형적인 비교 판정법의 스테이트죠. 그래서 얘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틀려. 왜 틀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 즉, 비교 판정법을 쓰기 위한 가정을 제대로 충족했냐라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쓰려면 앞에서 뭐였죠? 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난 네거티브라는 가정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결론이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조건만으로는 BN이나 AN이 양항인지 음항인지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발레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N을 얘라고 하고 BN은 뭐라고 가져올까? 마이너스 n분의 1로 가져올까? 그럼 항상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이런 크기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시그마 AN도 수렴해. 하지만 시그마 BN은 발산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자, 크기 비교하고 둘 다 발산하면 얘도 발산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뭔가 비교하고 있지만 비교 판정법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스테이트가 아니죠. 얘도 틀렸다. 언제? AN이 마이너스 n분의 1, CN을 n분의 1, 둘 다 발산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BN을 항상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0이라는 상수 수열로 준다면 얘는 수렴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트 모두 비교 판정법의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정확한 가정과 결론을 확인하자. 그런 의도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3, 4번 볼게요. 3, 4번은 굉장히 닮아있어.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보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는 틀렸고 얘는 참이에요. 틀리면 발레가 있고 참이면 증명할 수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코사인 AN. 코사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AN이 n제곱분의 1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얘는 수렴하죠.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코사인 AN은 뭐야? 코사인 n제곱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가져가면 n제곱분이 어디로 가?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아니죠. 즉 여기 있는 게 일반항, 여기 있는 코사인 AN을 일반항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 따라서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발산한다. 즉 얘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왜 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얘가 수렴함으로 발산 판정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리미트 AN이 0이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당한 라지 n이 존재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한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 대해서는 AN이 0보다 큰데 그 0보다 큰 항 중에 파이보다 작은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0 근처에 몰려있기 때문에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 이야기가 앞에서 비슷한 맥락을 설명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파이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떤 AN이 0과 파이 사이에 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sin AN은 AN보다 작고 sin AN은 0보다 커.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되죠? 0, 파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sin x와 x 차이가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되죠. 물론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무슨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sin AN 얘도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왜죠? 비교 판정법. 자, 여기서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여기서 생각하는 부등식이 난 네거티브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어설프게 비교해서 비교 판정법을 쓰면 안 된다. 넌 네거티브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